안녕하십니까. Welcome back.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Grammarholid 어느덧 1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부터는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중요한 분사편을 다룰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분사 그리고 분사 구문을 함께 설명할 영어 영역의 몬슬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본격적으로 분사를 시작할 텐데요. 분사는 잠깐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 친구들이 모의고사 볼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너 ing 쓸래? pp 쓸래? 박스형 문제 많이 보셨을 거고요. 밑줄형 형태로 또 마찬가지로 ing 썼나? pp 썼나? 해놓고 맞았냐? 틀렸냐? 하는 대표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역사상 수능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분사가 나왔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인 즉슨 사실상 우리 수험생들이 잘 모르고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는 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느낌 갖고 feel 갖고 얜 능동이지, 얜 해석상 수동이지 해가면서 ing, pp 분사를 구별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장장 한 3시간, 4시간에 걸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사를 6가지로 또 유형을 나누기 시작할 겁니다. 그냥 단순한 분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요. 생각보다 엄청 복잡하고 생각보다 엄청 정교할 겁니다. 그런데 그 3-4시간 동안 우리가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면 아마 예전에 ing, pp라고 하는 박스형, 밑줄형 문제에 나왔던 분사가 이젠 더 이상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분사를 멋들어지게 설명하기 이전에요. 우리는 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복습 시간 갖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많이 왔습니다. 제가 칠판에는 이제 큰 그림으로만 써놨는데 실제 우리는 이 안에서 동사편 같은 것들만 배우고 있었습니다. 물론 간접의문문 판별법은 제가 이제 짜투리로 나중에 관계사랑 같이 설명하려고 한 거야 라고 했던 건 기억하고 계시죠? 빨리 복습 시간 갖겠습니다. 간접의문문 판별법은 일단 의주동 순서를 맞춰야 한다라는 결론은 우리 수험생들이 다 알고 있어서 아니 결론 말고 일단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지는 알아야 하잖아. 평서문이어야 해. 그리고 의문사가 있어야 해. 그 의문사가 해석돼야 해. 그러면 간접의문문을 묻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의주동을 대입하렴 했던 거예요. 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제가 늘 3가지를 의심해 보라 했습니다. 시제 맞나? 태 맞나? 수일치 맞나? 하면서 사실상 우리는 다 동사들을 넘나들며 왔죠. 수일치 9가지 많이 지났습니다. 뭐 people이나 family 같은 경우, every나 each 같은 경우, the number of, a number of 막 이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막 지나가야 합니다. people이나 family 맞아. 단복수 둘 다 됐어. 근데 우리한테 수능에 맞추려면 반드시 힌트에 뭔가가 있을 거야. 그거 받아서 단수인지 복수인지 찾아야 해. every나 each 같은 경우 의미는 복수지만 단수 취급해야 해. 라고 하면서 막 물결처럼 지나가셔야죠. 문장의 형식 넘어갔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문장의 형식이 어찌 보면 여지까지는 제일 복잡한 것이었고 지금 배운 데까지는 가장 시험에 많이 등장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또 문장의 형식을 10가지 경우의 수로 나눴는데 단순하게 1형식이야? 3형식이야? 5형식이야? 라고 출제자가 묻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태를 배웠다면 자타동사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1형식과 2형식의 공통점? 맞다. 자동사였지. 맞다. 목적 없었지. 자동사의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 해석상 수동태가 될지언정 수동태를 쓰면 안 되는 거였지. 2형식과 5형식의 공통점 보어였지. 보어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 쓸 수 있었지. 그러나 형용사를 써야 하는 자리에 부사처럼 해석되니까 그것도 주의해야겠지. 대표적인 2형식 동사는 3형식 전치사 있을 것 같지만 쓰면 안 되는 동사는 4형식 목적어가 둘 다 있어야 능동태가 되는 수여 동사는 5형식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못 쓰는 동사들은 목적 보어 자리에 반드시 투부정사만 써야 하는 동사들은 지각이나 사역 동사들은 자타가 공존하는 동사들은 엄청 많은 동사들을 암기하며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문장의 형식편을 끝으로 나랑 같이 동사를 암기하는 시간은 없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동사들은 각각 형식별 동사들 특히나 타동사가 너무 많으니 우리는 더 쉽게 자동사를 암기하는 것들 갖고 계셔야 합니다. 조동사 구문 관용 어구처럼 may have pp, must have pp, 뭐 should have pp, 기타 등등 블라블라 이런 거예요. 시제를 제가 그냥 큰 통으로 4가지라고 얘기했지만 요 안에서 우리는 또 뭘 배웠냐면 시제 개념 했습니다. 시제 개념.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이어주는 시제 맞다 현재 완료 have pp 썼지. 정확한 과거 시점의 부사구랑은 쓸 수 없었지. 과거보다 더 앞선 과거는 맞다 대과거였지.
대과거 had PP 쓰지. 엄마, 근데 영어에서 had PP 쓰는 게 또 있었네. 맞다. 과거 완료였지.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또 기간을 담고 있어야지 했던 시제 개념들. 그걸 잘 이해해야 여러분들 암기하시려고 했던 뭐 현재 완료 진행 수동태, 미래 완료 진행 수동태 이런 거 암기하는 거 아니라 자연스럽게 엮인단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우리 시제 개념 넘어가서 시간, 조건, 부사절 했었습니다.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라는 또 결론을 알고 있으나 우리가 먼저 대입하려면 뭘 물어보는 줄 알아야지. when이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의문사 when도 있겠죠. 그럼 간접의문문 판별법을 써야 합니다. 의주동. when이 뭐뭐 할 때라는 뜻이 되면 그때는 시간 부사려니까 시제를 봐야 합니다. when이 아직 안 배웠지만 관계 부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선행사 있나? 뒷문장 완전한가? 볼 게 많습니다. if 같은 경우도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뜻일 때만 시간, 조건, 부사절. 그 외에 until, till, by the time, and as, 블라블라블라 많았습니다. 가정법 했죠? 그냥 가정법도 단순하게 가정법 현재, 과거, 과거 완료 이걸 넘어서서 변형된 가정법으로 도치 가정법도 있었고요. 혼합 가정법도 있었고요. 또 우리 뭐 했습니까? 아예 if가 빠져있는 if 대용어구, I wish 가정법, as if 가정법 하면서 배웠던 거. 이 중에 하나만 잠깐 언급하고 갑시다. 우리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예요. 가정법 과거가 어떨 때 쓰는 시제였더라?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죠. 옛날엔 그냥 우린 또 늘 버벅버벅 그냥 만약 뭐뭐라면 아니야 했던 우리들인데 가정법 현재 제외하고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 반대 가정,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사실 반대 가정 시제만 들어보세요. 가정법 과거니까 과거로 맞춰야 합니다.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 가정법 과거 완료 갈까요? if 주어 had pp 주어 조동사 과거 have pp. if절 주절 순서 바뀌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과거면 과거, 현재면 현재, had pp면 뭐 조동사 과거 have pp 이건 맞추기로 했죠. 그 원래 원칙에서 벗어난 게 혼합 가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뽕짭되어 있어서 그건 또 논란의 여지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시간의 힌트 부사구가 주어질 것이다. 내가 어제 좀 공부 좀 했었다라면 오늘 좀 여유가 있었을 텐데 즉 어제와 오늘 과거와 현재가 뽕짭되어 있어서 그걸 혼합가정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도치가정 if가 아예 생략되어 있어. 우리가 또 if라도 있어줘야 아 이게 가정법인갑다 하면서 대입이라도 할 텐데 그래서 도치하면 제가 또 세 가지 판별법이 보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컴마로 연결된 두 문장일 거야. 조동사가 있을 거야. 근데 아무 뜬금없이 주어 종사가 도치되어 있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가정법 묻는 거니까 if 복원 시켜서 다시 시제 맞는지 봐야 해 했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제에서 마지막 시제 일치 불일치 했죠. 시제 일치 불일치 할 때 적어도 생각나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으면 됩니다. suggest와 insist요. 알고 봤더니 suggest가 제안하다의 뜻만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치? 제안하다의 뜻이라면 시제일치 상관없이 슈드동사 원형이었지만 만약에 이 친구가 보여주다 암시하다의 뜻이라면 시제를 따져야 한다. insist 주장하다는 뜻이 변함은 없습니다. 만 insist 뭐뭐 하라고 주장하다 혹은 뭐뭐 하자고 주장하다 권유의 주장인가 혹은 뭐뭐 했다고 주장하다 사실 근거에 대한 주장인가 에 따라 시제일치를 했다 안 했다 바뀌니까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가 사실은 시제에 대한 네 가지 경우의 수였지만 따지고 보면 가지치기는 얼마든지 많이 됐어요. 혼합가정, 도치가정, 기타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자자자자자. 그럼 이제 마지막 복습 한 번 하고 갑시다. 구하고 절이요. 사실은 이 녀석들 때문에 문장이 굉장히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거였다. 우리는 어법반이긴 하다. 내가 굳이 여러분들한테 구하고 절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앞으로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분사 구문 배울 거거든요. 그럼 분사 구문 했으면 구가 뭔지는 알아야지. 이제 분사가 싹 아름답게 끝나고 나면 우리는 관계사 절 배우러 갈 겁니다. 절이 뭔지는 알아야지. 그래서 제가 적어도 구하고 절에 해당하는 거 몇몇 개 암기해야 될 게 있어. 그리고 여러분 이건 우리가 종강하는 그날까지 계속 써먹을 거라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단어와 단어가 만나
하나의 품사,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어야 한다. 절,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이 하나의 품사,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어야 한다. 그 중에 각각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뭐 있었는데요. 부사구는 어차피 우리가 괄호를 싹 묶어서 빼버릴 거니까 적어도 명사구, 형용사구에 해당하는 거 기억나는 거 다 되세요. 투부정사는 다 들어가요. 자, 명사구에 해당하는 거 동명사구. 또 뭐 있었냐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구 이런 거 있었죠. 형용사구, 분사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엄청나게 배우게 될 게 분사입니다. 절,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이 하나의 품사,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어야 한다 해서 명사 절에 해당하는 거예요. 기억나는 거 다들 보세요. if나 whether 절이요. 근데 이 if는 만약 뭐뭐라면 이라고 했다면 시간 조건 부사절이었어. 얘는 뭐뭐인지 아닌지 여야죠. 대절이라고 하는 녀석, 관계대명사 중에 유일하게 what절, 그리고 의문사절 이런 거 있었습니다. 형용사절이요? 얘들아, 관계대명사가 명사 아니야. 얘들아, 관계부사가 부사 아니야. 관계사 들어가면 다 형용사절이라고 부를 거란다 하면서 정리했었죠. 그 외에 부사절? 우리가 배웠던 until, till, by the time, as soon as, before, when이 뭐뭐 할 때, if가 만약 뭐뭐라면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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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있었지. 저번 시간에 제가 뭐까지 보여드렸냐면 이걸 기준으로 그런 문장이 어떻게까지 길어질 수 있는지, 얼만큼의 덩어리가 길어지는지,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그래? 이렇게 길어졌는데 그럼 어떻게 끊어 읽기를 하지?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동사 찾는 연습까지 하고 저번 시간이 끝났습니다. 제가 말했지만 OT에서도 난 엉킬 실타래를 풀어주는 게 내 몫이라고 생각해 했죠. 물론 우리 각각 뭐 시제 따로, 뭐 태 따로, 수일치 따로 이러면서 배우고 오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오늘 배우게 되는 분사가 문장의 형식부터 제가 왜 자타동사, 태 이거부터 먼저 설명하고 분사를 시작했는지 아마 또 이해하실 겁니다. 어법은 다 따로따로 없습니다. 다 엮이게 됩니다. 됐죠? 오늘 복습 여기까지 하고요. 자자자. 오늘의 학습 목표 분사와 분사 구문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제 늘 그랬던 것처럼 페이지는 40페이지를 펼쳐 놓으시고요. 펜 내려 놓으시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집중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사는 시험에도 엄청 많이 등장하고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뭐 필기하실 생각하지 말고요. 집중 잘 하시면서 따라와야 합니다. 자, 분사는요. 사실은 제가 분사의 경우의 수를 총 6가지로 정리할까 생각 중입니다. 선생님, 분사가 그냥 분사 아니에요? 그걸 또 다시 6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야 해요? 네. 제가 늘 말하지만 사실은 이 분사라고 하는 게 한정분사라는 것도 존재하고요. 서술분사라는 것도 존재하고 부대상황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사 구문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가지치기도 많고요. 근데 우리 애기들 입장에서 그냥 분사는 다 똑같은 거지. 그냥 ing, pp.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버리니까 그래서 어법 문제 많이 등장한다고요. 그래서 어법 문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틀리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분사가 거의 3점짜리 배점이 많은 이유도 다 그것들 때문입니다. 먼저 분사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제가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헷갈려 하는지 그거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박스형에 ing 쓸래, ed 쓸래 이렇게 묻는 문제가 사실은 어찌 보면 대표적인 분사입니다. 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가요, 선생님? ing 쓸래, pp 쓸래? 그러면 이거 분사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자자자자. 이 ing가 우리 애기들 입장에서는 진행형 ing랑 헷갈리나 봐. 아니면 수동태랑 또 헷갈리나 봐. 실제 진행형과 수동태는 이 양상이 뜨지 않습니다. 뭔 소리냐면 우리가 배운 것처럼 진행형은 반드시 비동사 ing여야 하고 수동태는 반드시 비동사 pp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사실상 품사로 따지면 동사고요. 동사고요. 근데 생김이 똑같으니까 잘 구별을 못해. 또 이게 동명사 ing일 수도 있잖아요.
동명사도 동사에다가 ing 붙이는 건데. 아니면 얘가 동사에 과거형 ed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박스형에 ing 쓸래 ed 쓸래 이렇게 나온다고 하여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분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류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한 3-4시간 걸쳐서 분사 설명할 거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동명사랑 아니면 동사 ed형, 분사랑 수동 pp형 이걸 어떻게 구별하는지까지 다 보여줄 거고 6가지가 정리되고 나면 맨 끝에 분사 오류들, 애기들이 자꾸 시험에 틀리는 분사 오류들 다시 정리할 생각입니다. 자자자자. 그러면 분사에 능동분사 ing일 수도 있어. 그리고 이쪽에는 수동분사 ing일 수도 있어. 표면적으로 우리 수험생들이 헷갈려 할 만한 것들을 제가 쓸 수 있는 건 다 쓴 겁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품사들이 다 달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얘 진행형과 수동태는 동사겠죠? 동명사는 명사입니다. 명사. 동사 과거형? 동사겠죠? 분사는 품사가 뭔데요? 또 멍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왜 명사구, 형용사구 이런 거 왜 배우면서 왔게? 형용사구에 해당하는 거 기억나는 거 다 해보세요. 투부정사구, 분사구 그러셨죠? 네, 분사는 형용사예요. 즉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는 역할이 다 달라. 품사가 다르니까 얘네들은 동사라면 품사가 다르니까 명사, 형용사 하는 역할들이 다 달라. 근데 표면적으로는 그냥 ing, ed니까 헷갈려 하는 거지. 이것도 우리 수험생들이 실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경우의 수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분사는 복잡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요건 제가 일단 지우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선생님은 딱 보고 똑같은 ing인데 동명사인지 분사인지 알아요? 제가 늘 말하죠. 내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어서 난 딱 보고 이게 동사 id인지 분사 id인지 구별이 돼. 이런 건 없습니다. 분석해보니까 이거 당연히 분사겠네. 당연히 동사겠네. 내가 되면 여러분들도 될 거니까 오늘 이 시간,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분사할 때만큼은 진짜 집중 많이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분사를 6가지 나누는 것 중에 첫 번째 분사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분사가 뭐예요? 그냥 ing, pp인데 아주 쉽게 쓰겠습니다. 쉽게. 동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게 일단 분사입니다. 얘가 왜 복잡하다고 했냐면 원래 동사인데 얘를 갖고 분사화, 즉 형용사화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동사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뭔 소리냐면 동사처럼 여러분 제가 동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뭐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시제 맞나? 태 맞나? 수일치 맞나? 이런 거 생각해 보라고 했죠. 얘가 동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건데 일단 형태는 ing냐 pp냐 뭐 이렇게 했죠. 동사의 원래 기질을 갖고 있어서 수일치는 없습니다. ing 쓸래 pp 쓸래에 대한. 그러나 분사의 태도 있습니다. 능동분사, 수동분사 태도 있고요. 시제도 있습니다. 현재 완료 분사 아니면 무슨 현재 완료 수동분사, 능동분사 구문, 수동분사 구문 시제도 존재하고 그리고 이 안에 동사처럼 시제, 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할 거니까 일단 기본적인 것만요. 분사란 기본적으로 동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제가 분사 6가지 나눈다고 했죠. 사실은 제일 쉽게 말할까요? 결론부터요. 얘들아, ing냐 pp냐를 쓰려면 누구 하나는 능수동을 결정해야 해. 그렇지 않겠니?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판단하려면 누군가 하나는 능수동을 결정해야겠지. 그래, 솔직히 말하면 의미상의 주어가 능수동을 결정해. 그게 결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10수년간 그렇게 가르쳐 봤습니다. 그러니까 애기들은 맨 처음에 고개를 끄덕끄덕 거립니다. 의미상의 주어가 능수동 결정하는구나 하면서. 그런데 막상 우리 수험생들이 또 수능 문제에 나와서 적용을 하려니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더라고. 제가 늘 말하죠. 우리가 조금만 힘 들이면 됩니다. 까짓거 그럼 애기들 입장에서 의미상 주어라는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오케이. 그럼 시간 들여서 6가지를 정리해 줄게. 그럼 훨씬 보기가 쉬워질 거야. 라고 하면서 시작한 겁니다. 서론이었고요. 분사란 동사가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분사의 형태,
분사의 형태 먼저 쓸게요. 분사의 형태는 어때야 하냐면 오늘 왜 이렇게 부러지지? 명사 다음 ing pp 혹은 ing pp 다음 명사 이 형태가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누가 능수동을 결정하냐? 먼저 결론을 또 얘기할게요. 수식 받는 명사가 능수동을 결정할 겁니다. 수식 받는 명사가. 선생님 분사 6가지 중에 첫 번째 거죠? 네. 그 6가지를 나눈다면 능수동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일단 형태와 누가 능수동을 결정하는지 막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이 6가지 형태가 각각 자리 잡으시면 어법 문제 풀기 훨씬 좋을 겁니다. 자.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분사가 어떤 책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한정분사라고 써져 있습니다. 한정분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명사를 수식한다, 한정한다 그 뜻이에요. 근데 한정분사라고 그 문법적인 용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사실은 명사를 수식하는 요 한정의 분사를 우리는 없이 그냥 분사라고 부를 겁니다. 나중에 배우다 보면 서술분사가 또 존재합니다. 근데 서술분사도 우리 친구들이 말이 어려워할 것 같아서 제가 또 다른 명칭으로 바꿀 겁니다. 그건 미리 인지를 하시고요. 어쨌든 분사란 동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놈이다. 형태는 ing pp인데 분사의 형태 명사 다음에 ing pp 또는 ing pp 다음에 명사 누가 능수동을 결정하냐? 예, 수식받는 명사가 능수동 결정한다 했어요.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게요. 아무거나 씁시다. Sleeping baby is cute. 잠자는 아이가 참 귀엽네 했어요.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어예요.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예요. 비동사는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였더라? 네, 이형식 동사예요. 아이고 이제 많이 잘하네. 그러면 얜 보어자리겠죠. 보어자리 형용사 아니 대부분 명사는 직업이나 직업이나 신분을 나타낼 때 명사를 쓴다며. 보어자리의 형용사는 감정이나 상태 나타날 때 쓴다며. 잠자는 아기가 귀엽대. 그럼 여기가 이제 보어자리 형용사 쓴 거 잘 썼네요. 그러면 주어야 명사 수식하려면 여기 형용사가 있는 거죠. 얘가 분사라는 소리예요. 문제는. 근데 원래 sleep은 동사 자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만든 거, 즉 동사가 형용사 역할 하게 만든 거, 그걸 분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잠자는 아기, 수식받고 있는 아이가 베이비예요. 그럼 베이비가 자는 거야? 자지는 거야? 자는 거야. 그래서 능동에 ing를 썼다. 지금 이 말이에요. 보면 아주 쉽지만 사실상 우리가 나눌 6가지 중에 분사가 제일 안 보입니다. 그게 선생님이 딱 보면 분사 맞는데 나중에 제가 다 한꺼번에 6가지를 설명하고 다시 분사를 돌아오면 아 분사가 왜 어렵다고 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거 잠깐 차치하고요. 다음 두 번째 예문 I saw a gentleman wearing a hat. 이런 문장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I saw a gentleman wearing a hat. 나는 신사를 봤다. 모자를 쓰고 있는 신사를 보았다 했어요. 그러면 얘가 동사니까 일단 얘는 분사야. 근데 선생님 명사가 능수동 결정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지금 보니까 이런 앞에도 뒤에도 둘 다 명사인데요? 그럼 누가 능수동 결정해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벌써 써놓은 거예요. 앞뒤에 명사가 있을 수 있는데 누가? 수식받는 명사가 능수동 결정한단다 했어. 그럼 나는 봤는데 신사를 모자를 쓰고 있는 신사. 얘가 수식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젠틀맨이 수식받고 있으니까 젠틀맨이 모자를 줬어? 모자를 썼어. 그래서 능동의 ing 분사 이렇게 쓴 거죠. 괜찮습니까? 분사는 원래 기본적으로 동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 근데 분사의 형태? 명사 다음에 ing pp든가 지금처럼 명사 다음에 ing pp든가 또는 ing pp 다음에 명사든가 뭐 이런 형태를 띠는데 누군가 하나는 능수동을 결정해야 하거든. 분사는 수식받고 있는 명사가 앞에도 뒤에도 다 명사가 있을 수 있으나 수식받는 명사가 능수동 결정한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까?
쉬워 보입니다만 말씀드렸죠. 6가지 분사 중에 이 한정 분사라고 하는 놈이 가장 안 보일 겁니다. 그 얘기는 다 나중에 하고요. 한 가지 예문 한 번 더 아까 이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 계속해서 분사로 갑니다. I called him, called Jack.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I called him, called Jack. 그러면 동사가 일단 하나 있어야죠. 한 문장엔 본동사가 하나밖에 없어야죠. 근데 지금 called, called 두 개 뭐가 본동사입니까? cold요? 아니 둘 다 cold인데 뭘?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요? 뒤에 거요? 대부분 친구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앞에 거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얘가 동사입니다. 그럼 똑같은 이디형에 똑같은 cold인데 한 문장에 본동사가 하나밖에 없다 라는 결론을 알고 있기에 얘가 동사라면 얜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네, 분사가 됩니다. 얜 분사의 PP입니다.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돼? 나는 그를 불렀다. 뭐? 죄기라고 불리우는 그를 불렀다. 기억나요, 여러분? 얘들아, 지금 이건 짧지만 말이야. 문장이 엄청나게 길어지면 야, 묶을 수 있는 거 다 묶어. 뭐 묶자고 했냐면 관계사 묶어, 분사 묶어. 그래서 분사 묶은 거예요. 사실은 문장의 기본 요소는 I called him 이거예요. 난 그를 불렀다. 근데 뭐? 죄기라고 불리우는 그를 불렀다. 이렇게 된 거죠. 선생님 앞뒤에 명사 또 있는데요. 그래, 그럼 누가 능수동 결정한다고? 수식 받는 명사가 죄기라고 불리우는 그가 죄를 부르는 게 아니라 죄기라고 불리우는 그래서 수동의 PP 분사 쓴 거죠. 선생님 똑같은 콜드인데 동사 id인지 분사 id인지 구별이 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직감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늘 말하죠. 감각적으로다가 문제를 푸는 거, 느낌 갖고 문제 푸는 거 그거 별로 좋지 않아. 내가 나중에 다시 설명할 날이 올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사 다시 돌아올 거거든요. 6가지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알고만 계세요. 아, 똑같은 분사 형태가 있구나. 시험에 사실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 ed형 밑줄 같은 거 쳐놓고 맞았니 틀렸니 혹은 ing형 같은 거 밑줄 쳐놓고 맞았니 틀렸니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문장 길 때 항상 찾으라고 했던 거 동사가 있나? 아, 동사가 없다면 얜 동사로 바꿔야 되는구나, 이 밑줄을. 근데 본 동사가 있다면 얜 분명히 동사가 아니라 분사 형태를 묻는 거구나. 그럼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찾아서 ing, pp인지를 찾아야 하는구나. 그 시험 문제는 역사상 엄청 많이 등장한 우리가 뒤에 보면 기출문제 풀 거거든요. 눈으로 확인하실 겁니다. 어쨌든 자, 한 문장 한 예문만 더 가겠습니다. I saw a lion captured. 제가 쓰는 예문들은요. 일단 여러분들을 다 혼동시키려고 쓰는 예문들입니다. 똑같은 id인데 뭐가 동사고 뭐가 id이지? 일단 표시는 해놨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잘 구별이 어려울 것 같은데 문장 길어지면 나중에 다 설명한다고 했죠. 일단 지금은 다 풀어놓을 거예요. 설명들을. I saw a lion capturing 또는 captured. 우리가 보게 되는 전형적인 어법 문제 ing 쓸래 pp 쓸래 문제입니다. 그럼 또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자, 나는 사자를 봤어. 어떤 사자? 잡힌 사자를 봤어. 괜찮습니다. 나는 이렇게 잡힌 사자를 보았다. 수동의 pp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자가 뭔가를 잡고 쥐를 잡든 뭘 잡든 곰을 잡든 뭘 잡고 있는 중인 그 사자를 보았다. 이건 말 안 됩니까? 괜찮습니다. 나는 사자를 봤다. 뭔가를 잡고 있는 사자를 보았다. 혹은 잡힌 사자를 보았다. 둘 중에 여러분들 생각엔 위에 게 맞아요? 아래 게 맞아요? 위에 거요? 아래 거요? 그럼 왜요? 그럼 항상 왜라는 것은 그냥 느낌이 좋아서요 라고 하면 안 되니까 뭐가 반박할 뭔가가 있어야지. 해석은 제가 뭐라 했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란다 얘들아. 아니 내가 사자를 봤는데 뭔가를 잡고 있는 사자를 보았다. 말 안 되니? 괜찮아. 내가 사자를 봤다. 잡힌 사자를 보았다. 말 안 되니? 괜찮아. 그러면 해석상 얘도 맞고 오늘은 해석해보니까 능동이 괜찮고 내일은 해석해보니까 수동이 괜찮고
그럼 어느 날은 답은 이거고 어느 날은 답이 이거고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결론 얘기하면 얘가 정답입니다. 선생님 왜요? 그래서 분사가 어렵다고 한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분사 해석 갖고 능동인가 수동인가 이걸 체크하는 거 아니고요. 자타 동사를 제가 왜 배울게요? 분사도 동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긴 한데 기본적인 동사 기질이 있어서 태가 존재하거나 시제가 존재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했죠. capture이라는 단어 좀 한번 봅시다. capture 생포하다, 뭐 잡다 뭐 이런 뜻일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 이건 생포하다 잡다는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또 그렇게 멍 때리면 안 돼. 왜냐하면 세상에 타동사가 엄청 많다고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야 1, 2형식 자동사 이거 좀 외워줘 했어. 왜냐? 자동사 외우는 게 더 쉬울 거니까요. 대표적인 1, 2형식 읊어보세요. appear, become, consist of, occur, die 이런 거. 대표적인 2형식 동사 읊어봐 주세요. 비동사, become 동사, 감각 동사, stay, remain, turn. 감각 다시 풀어. look, seem, smell, taste, sound, feel 이런 동사. 그리고 자동사 rise, lie, 뭐 sit 이런 거 헷갈리는 자타 동사 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그런 게 거의 자동사였죠. 자동사 묶음이 없다면 capture 타동사일 겁니다. 타동사라면 원래 뭐 있어야 하기로 했습니까? 목적어 있어야 합니다. 목적어 뒤에 뭐 붙었습니까? 없습니다.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의 PP 분사만 답이 정답입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해석하면 잡고 있는 사자를 봤다. 오케이. 잡힌 사자를 보았다. 오케이. 둘 다 괜찮네. 하니까 정답이 그냥 네 맘대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분사에서 볼 게 많다는 건 일단 동사가 있나 없나? 동사라면 하나는 분사인데 그럼 분사라면 누군가 하나는 능수동을 결정해야 하는데 명사가 능수동을 결정하는구나. 근데 앞뒤에 명사가 있을 수 있는데 수식받는 명사가 능수동을 결정하는구나 까지 잘 왔어요. 그런데 막판에 또 문제를 풀다 보니 해석이 헷갈려요. 잡는 사자인지 잡힌 사자인지 해석이 헷갈려요. 해석이 헷갈리면 장가, 탕가 이것도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사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6가지 분사를 제가 다 늘어뜨린다고 했죠. 분사구문 사실 딱 보면 이건 분사구문이구나 알게 돼요. 부대 상황 딱 보면 부대 상황 묻는구나 알게 돼요. 분사가 눈에 제일 안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분사가 사실상 시험 문제 어렵게 등장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요게 지금 제가 예문들은 경우의 수들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동사가 있다면 분사네 명사가 앞뒤에 있는데 그러면 누가 명사 누가 능수동 결정하는지 수식 받는 거 보여줬고요. 또 해석상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일단 보여드렸습니다. 다 맛배기입니다. 맛배기에 불과합니다. 일단 설명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해 놓을 거예요. 분사는 다시 돌아올 거거든요. 됐어요? 오케이. 자, 일단 분사의 1차적인 설명이 끝났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두 번째 분사 구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분사는 제가 1차적인 설명이라고 했던 게 뭐냐면 어차피 다시 돌아올 겁니다. 분사는 어렵다고 했잖아요. 자, 분사 구문 이야기. 우리 애기들한테 제가 분사 구문을 만드세요 하면 분사 구문 잘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수능에선 이 친구들아 이 두 문장을 갖고 분사 구문을 만들렴 이라고 하는 주관식 문장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완성된 분사 구문을 주고 다음 중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거꾸로 우리한테 치고 올라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경우의 수들을 잘 생각하면서 가야죠. 분사 구문이란 게 일단 뭘까? 제가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아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분사 구문이란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든 겁니다. 사실상. 선생님 왜요? 그냥 두 문장 납두면 되지. 우리 시제 배울 때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현재 완료라는 시제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이어주는 시제야. 사실은 과거 따로 and 현재형 따로 이렇게 써도 돼. 그런데 그렇게 쓰면 너무 비효율적이잖니. 영어에선 특히나 언어에선 효율성이라는 게 존재해서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과거 시제 따로 쿵, 현재 시제 따로 쿵 이렇게 안 쓰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have pp라고 하는 현재 완료를 쓴단다. 왜 우리가 연음이라는 게 생겨났게? I want to go to the church. 이래버리면 70만 수험생 듣기 평가 다 들을 텐데 I want to go to the church. 이러니까 애기들이 제대로 들은 건 church밖에 없잖아요. 단어 몇 개 듣고 찍기.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다 연음, 효율성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사구문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두 문장인데 쓸데없는 것들 혹은 우리가 너무 임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밥을 먹었고 내가 학교에 갔고 나는 뭐 춤을 추었다. 굳이 나는 중복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비효율적이니까요. 그래서 영어의 효율성에 입각하여 얘도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자, 제가 일단 잠깐 쓸게요. 분사구문을 만들 조건이 필요합니다. 분사구문을 만들 조건. 분사구문을 만들 기본적인 조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문장이어야 합니다. 저 줄여 쓰겠습니다. 두 문장이어야 함. 원래 두 문장인데 이걸 한 문장으로 만들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두 문장이 동시동작이거나 연속적인 동작이어야 합니다. 동시동작이거나 연속적인 동작? 그건 뭔 소리지? 지금 저요. 저 말하면서 필기하고 있죠. 로즈가 말한다, 필기한다 두 문장입니다. 근데 말하면서 필기하고 있으니까 주어진 두 문장인데 얘가 동시동작이지. 혹은 연속적인 동작이란 건 뭐냐면 어머 밖에 비가 오네. 그래서 내가 우산 들고 나갔다. 그럼 밖에 비가 온다. 우산을 들고 나갔다. 두 문장입니다. 근데 밖에 비가 와서 그래서 우산을 챙겨서 나갔대요. 연속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두 문장이 동시동작이거나 연속적인 동작일 때 분사구문을 만들 조건이 성립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애기들 다 대답하는 거예요. 분사구문 만드는 순서 한 번 더 해보세요. 엄청 대답 잘합니다. 분사구문 만드는 순서. 첫째, 뭘 생략한답니까? 네, 접속사를 생략한답니다. 왜 그런지도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접속사 생략. 제가 괄호로 묶어 놓았어요. 그 말은 접속사는 생략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뜻입니다.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그냥 접속사를 냅둘 때도 있거든요. 둘째, 우리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 거니까 필요 없는 거 뺄 거잖아요. 주어가 일치하면 주어 하나 생략. 자, 그럼 얘도 다시 말하면 뭐냐면 주어가 일치하면 생략한댔죠. 그럼 일치하지 않으면요? 네, 그냥 냅둬야 돼요. 주어가 일치하지 않으면 여기다 괄호로 친절하게 써줄게요. 주어가 일치하지 않으면 주어 생략할 수 없어요. 주어가 일치할 때만 생략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또 문법적인 용어로 복잡해. 독립분사구문이라고 부릅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우린 분사 구문도 몰라 죽겠는데 갑자기 독립분사구문 이러면 이제 힘들어지거든요. 일단 주어가 일치하면 하나 생략합니다. 셋째. 그리고 이제 동사 능동이면 ing로, 수동이면 being pp를 씁니다. being pp에 또 괄호 묶었습니다. being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being을 생략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서 보게 되는 ing, pp 이 묶음이 되는 거예요. 자, 원래 두 문장이라니까. 그러니까 두 문장이니까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겠지. 접속사,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두 문장이라고. 근데 이 두 문장이 동시 동작이거나 연속적인 동작이에요. 아, 그래? 그럼 분사구문을 만들 조건이 성립하네. 근데 우리의 취지는 뭐냐면 효율성 때문에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 거거든. 그럼 한 문장이니까 여러분들 더 이상 필요 없는 게 뭐예요? 근데 접속사 필요 없어져요. 그래서 접속사를 생략한다 한 거예요. 한 문장으로 만들 거니까 주어 몇 개 필요합니까? 네, 한 개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어가 일치하면 하나 생략한다 한 겁니다. 됐죠?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 거니까 한 문장이면 동사 몇 개 필요합니까? 한 문장에 본동사 하나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얘 동사 냅두고 이 동사를 분사와
분사? 분사가 뭐냐고? 어머. 분사? 동사가 형용사 역할하는 거. 그래서 ing pp 형태로 바꾸는 거. 그럼 다시 갈게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 없는 접속사 생략. 한 문장이니까 주어 하나밖에 없어야지 생략. 한 문장이 되니까 동사 하나밖에 없어야지. 그럼 이 동사를 분사화, 형용사화 시켜서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 형태로 만든 게 사실은 분사 구문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게 분사 구문의 형태입니다. 분사와 다릅니다.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분사 구문의 형태 요렇게 다시 써줄게요. 다시 써줄게요. 여기다 좀 바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완성된 분사 구문, 완성된 분사 구문 형태. 우리는 항상 6가지의 분사를 나눌 때 형태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각각 이게 분사인지 분사 구문인지에 따라 능수동 결정하는 거 다 다르고 막 그러니까 뭘 막 찾아내야 하거든. 완성된 분사 구문의 형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 컴마로 연결된 두 문장인 것 같은데, 그럼 또 이러지 말고, 어머? 내가 어디서 이 멘트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컴마로 연결된 두 문장인데 조동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도치되어 있으면 그건 가정법이요.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 문장 시작에 주어가 없고 주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어 생략 안 해서. 그건 독립분사 구문이라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할 겁니다. 거의 여러분들 수능 문제 나오는 10중 8구는 거의 주어가 일치해서 생략한 형태로 나와서 제가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 문장 시작에 주어가 없고 ing나 pp로 시작한 거 그건 분사 구문일 겁니다. 결국엔 분사 구문을 만들어냈는데 결론적으로 완성된 분사 구문의 형태 요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쓴 거거든요. 누군가 하나는 능수동을 결정해야 해요.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 문장 시작에 주어는 없고 ing나 pp로 시작된 문장이야. 근데 꼭 이렇게만 생기진 않았습니다. 뭐냐 하면 ing, pp 그 다음 주어 동사. 요거 전형적인 분사 구문 형태 맞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만 생긴 거 아니라 얘 바꿔도 돼. 주어 동사 다음에 ing, pp 순서 상관없어. 똑같아.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 문장 시작에 주어는 없고 ing, pp 꼭 이렇게만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ing, pp가 삽입될 수도 있어. 그러나 또 늘 결론은 똑같아.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 문장 시작에 주어는 없고 ing나 pp. 됐어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완성된 분사 구문 형태의 모습일 겁니다. 컴마로 연결된 문장에 문장 시작에 주어 없고 ing, pp 이거예요. 기억은 해두세요. 자자자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얘 문제가 한두 가지만 먼저 쓰고 필기 시간 먼저 줄 거예요. 지금 저 거의 칠판 다 썼거든요. 제가 아까 좀 전에 했던 예문 한번 해볼까요? As Rose talked, Rose wrote something. 그냥 이런 예문입니다. Rose가 말하면서 그리고 칠판에다 그녀는 뭔가를 적고 있다. 일단 얘를 분사구문으로 바꾸겠습니다. 분사구문을 만들 조건이 성립하나? 이거부터 봐야죠. 두 문장이어야 해. 그 두 문장이 동시동작이거나 연속적인 동작이어야 해. 로즈가 말하네. 로즈가 뭔가를 쓰네. 두 문장이네. 근데 쓰면서 말하니까 동시동작. 오케이. 분사구문을 만들 조건 성립하네.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 만들 순서를 대입하겠습니다. 접속사 생략한다. 오케이. 주어가 일치하면 주어 생략한다. 오케이.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를 쓴다. 그러면 로즈가 말해? 말되어져. 말해. 능동이니까 ing를 갖다 쓰겠네. 오키로키. 그럼 talking, Rose wrote something. 이렇게 나오겠네요. 잘하셨습니다. 완성된 분사구문의 형태. 컴마로 연결된 문장의 문장 시작에 주어는 없고 ing나 pp로 시작. 컴마로 연결된 문장의 문장 시작에는 주어가 없고 ing로 시작한 아주 잘 쓴 정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능에서 여러분 이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고쳐주세요. 가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우리한테 수능형 문제는 어떻게 등장하나? 요렇게 등장하는 거죠. 원래는 ing가 맞습니다만 요렇게 주는 거죠. 우리 보고 만들라고 했으면 ing를 썼을 텐데 완성된 분사구문 요렇게 주고 밑줄 여기다 준 다음에 다음 중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수능형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 우리 친구들은 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는 것 같거든. 시제 맞나? 태 맞나? 뭐 수일치 맞나? 이런 거 보다가 엄마야? 말했는데 로즈가 뭔가 쓰네. 과거 시제 잘 썼다. 통과! 이러고 간다니까.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분사구문을 만들려고 했을 땐 토킹을 제대로 써놓고 거꾸로 제가 톡투에 밑줄 치고 맞니 틀리니 물어보니까 어머 시제 둘 다 똑같이 과거형 잘 썼네. 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근데 해설지를 본다. 능동의 분사구문으로 ing를 썼어야 함. 딱 이러면 아우 내가 아는 건데 틀렸다. 알긴 뭘 알아. 뭘 물어봤는지 모르는데. 즉 너는 지금 분명히 분사구문을 묻는 걸 어머 시제 맞네? 잘못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뭘 그게 아는 건데 틀린 거예요.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지 아예 처음부터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아니 결론만 아는 건 얘들아 의미 없어. 네가 분사구문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뭐 어떡하니? 우리 수능에 완성된 분사구문 주고 맞냐 틀리냐를 묻는다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알아야 한다니까. 그럼 선생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딱 보면 선생님이 이게 분산이 뭔지 다 알아요? 배웠잖아요. 하하. 컴마로 연결된 문장이네. 엄마? 문장 시작에 왜 주어가 없어? 주어가 없을 수는 있어. 그럼 명령문이어야 해. 명령문이라면 동사 원형으로 써야지. Do whatever you want. 네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해! 뭐 이렇게 해요. 근데 동사 원형도 아니고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 문장 시작에 주어가 없네? 엄마?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 문장 시작에 주어 넣고 PP 썼네? 오키로키. 그럼 출제자가 나한테 지금 분사구문 묻는 거였구나. 부터 생각하셔야죠. 뭐 묻는지부터. 아, 출제자 나한테 분사구문 묻는 거였구나.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 문장 시작에 주어 없네? PP 썼네? 아, 분사구문. 그럼 분사구문이면요 똑같아요. 누군가 하나는 능수동 결정해야 해요. 우리가 배우는 6가지 모두 경우의 수를 나누는 건 그 경우의 수마다 능수동을 결정하는 녀석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하는 거예요. 분사구문에서 누가 능수동 결정할 것 같아요? 네가 아까쯤에 왜 토킹이라고 만들었지? 로즈가 말하니까. 맞아요. 주어가 생략돼 있어요. 주어가 왜 생략됐지? 주어 뒤에 거랑 똑같아서 생략됐지. 맞아요. 그럼 누가 능수동을 결정하냐면 여기다 쓸까요? 생략된 주어가 능수동 결정합니다. 선생님 왜 생략됐죠? 주어가 똑같아서요. 그 결국 얘 뒤에 있는 주어, 살아있는 주어 갖다가 놓고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따지시면 되는 거예요. 로즈가 말하지? 말 되는 게 아니라 아 로즈가 말하는 거니까 말 되는 게 아니라 에이그 여기 ing를 썼어야 했는데 pp를 써서 틀렸네. 이렇게 찾아오셔야 한다고요. 여러분들한테 분사구문을 만드시오라고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으니까. 완성된 분사구문 형태로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니까 일단 뭐 물어보는지 딱 파악하고 엄마? 컴마로 연결된 문장이네? 엄마 문장 시작에 주어 없네? 엄마 PP로 시작했네? 아싸! 그럼 출제자 나한테 분사구문? 오케이. 생략된 주어 찾아갖고 와서 능동인지 수동인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여러분들하고 한번 교재를 보러 갈 겁니다. 아직 필기 시간 아닙니다. 40페이지, 41페이지를 넘겨서요. 43페이지 단문 연습 있는데 한번 가봅시다. 문제를 풀 건 아닌데 여러분 43페이지 1번 문제 보세요. 너 entering 쓸래, entered 쓸래 했죠? 우리가 배우던 6가지 중에 우린 아직 2가지째 배우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딱 보니까 뭐 물어보는지 보이죠? 근데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것부터 찾으셔야 합니다. 컴마로 연결된 문장이잖아. 문장 시작에 주어 없잖아. 네 entering 쓸래, entered 쓸래. 즉 능동 ing 쓸래, 수동 pp 쓸래. 전형적인 분사구문입니다. 2번 보실래요? 2번도 딱 보니까 컴마로 연결된 문장이죠. 문장 시작에 주어 없죠. 너 bring 쓸래, brought 쓸래. 사실은 bring도 잘못됐네. bring in, ing 이렇게 바꾸시는 게 훨씬 더 이쁠 건데요. 뭐가 됐든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할 거고 bring 쓸래, brought 쓸래. 전형적인 분사구문 묻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보면 4번 한번 볼까? 4번 역시 컴마로 연결된 문장이죠. 문장 시작에 주어 없죠. 원슨 부사니까 빼버려도 되고요. 그럼 컴마로 연결된 문장이 문장 시작에 주어 없고 너 learning 쓸래, learn 쓸래? 이게 전형적인 분사구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분사구문을 만들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능에서는 완성된 분사구문을 주고 너보고 맞냐 틀리냐를 물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정리된 거 완성된 분사구문 보고 아 이거 나한테 분사구문 묻는구나. 생략된 주어 찾아다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거꾸로 찾아내는 연습을 우리 아주 유용하게 하셔야 합니다. 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필기 시간을 드릴 건데요. 42페이지 펼쳐놓으십시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사 우리 경우의 수를 6가지나 나눈다고 했고 분사 제가 오류도 다시 정리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42페이지 필기 분량으로는 택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종이를 다단으로 나누시고 혹은 여러분들이 A4 용지를 좀 갖고 계셔서 추가적인 필기분 또 여기다가 아름답게 껴 놓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하고요. 지금부터 먼저 필기 시간 갖고요. 그리고 제가 이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하십시오. 네, 필기 다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시간이 부족하시면 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퍼즈하시고 충분히 필기 시간 가지시고 지금 저랑 다시 화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한 게 여러분들 교재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뭐 농담을 한 것도 없고요. 우린 또 열심히 달려서 수업만 했는데 벌써 50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공부할 때 가끔 재밌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혹시 새벽에 동 트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게임하다가 막 말고 막 미드 막 몰아서 시리즈로 몇 편씩 보다가 이런 거 말고요. 공부하다가 혹시 밤새서 새벽에 동 트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들 지금 다 자고 있고요. 다 자동차 아직 다니지 아니하고 있고 너의 책상에만 스탠드가 이렇게 켜져 있는데 어느덧 창가를 보았더니 아직 해가 뜨진 않았지만 뭔가 여명이 밝아오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그때 또 되게 피곤하다 이런 것보다는요. 뿌듯함. 내가 오늘 밤을 샜네. 나 오늘 뭔가 잘 될 것 같네. 이런 뿌듯함과 막 열정 넘치는 뭔가 끌어오르는 게 있죠. 여러분들 분사가 복잡하다고 제가 누누이 내내 말씀드렸죠. 분사 제대로 잘 배웁시다. 분사 배우고 나면 여기 마음속 한켠에 늘 응어리지고 있었던 뭔가 INGPP, 능동수동 맨날 헷갈리고 있었던 이 친구가 슬쩍 풀려날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제가 설명한 데까지는 40페이지까지입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설명을 했나? 아이고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가 첫 번째 설명했던 분사 이 친구는 얘들아 사실은 수능 문제 그러니까 분사 구문은 눈에 띄거든요. 컴마로 연결된 문장이 문장 시제 주어 없고 ing 쓸래 pp 쓸래 그래 버리면 딱 분사 구문이구나. 분사 구문이니까 빨리 생략된 주어 찾아갖고 와가지고 능동인지 수동인지 판단하면 돼가 되는데 분사는 생각보다 눈에 잘 안 보일 겁니다. 수능에서. 그래서 제가 분사에 해당하는 거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큰 덩어리로 두 번째 분사 구문 설명까지를 했습니다. 분사 구문이 여기서 끝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독립 분사 구문 설명해야 하고요. 완료 분사 구문 설명해야 되고요. 아직 수동 만드는 분사 구문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할 게 더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40페이지만 잠깐 보고 오늘 이 시간 마칠 겁니다. 자, 40페이지 펜 드실래요? 펜? 분사란 동사가 형용사 역할 여기다가 형광펜 좀 칠게요. 이거였습니다. 동사가 형용사 역할 그리고 주어나 목적어 명사를 수식한다. 그 말이 뭐였었냐면 한정한다. 그래서 제가 한정분사라는 말을 쓴 거였고요. 자, 누가 능수동을 결정하냐면 여러분들 거기 형태 박스 이렇게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제 칠판이랑 똑같이 나처럼 땡땡 빼 수식받는 명사가 능수동 결정 이렇게 써 놓으세요. 내가 늘 말했죠? 책은 여러분들이 혼자 다시 볼 때 내가 없습니다. 다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쭉쭉쭉쭉 넘어가서서 2번에 또 분사 구문의 완성된 형태 박스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 보면 컴마로 연결된 문장에 문장 시작에 주어가 없고 ing나 pp로 시작되는 구문 요거죠. 제가 썼던.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40페이지 땡땡 빼서
생략된 주어가 능수 결정. 요거까지만 써놓으세요. 괜찮으세요? 생략된 주어가 능수동 결정한다. 오늘 아주 수박 겉핥기의 겉부분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복잡한 분사, 더 복잡한 분사 구문 배우러 갈 겁니다. 난 여러분들한테 예습을 부탁하지 않는다고 했죠. 지금 13시간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거 다 연결된다고 했으니까 복습만 잘해갖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